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제목을 거창하게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그냥 잡담 방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컨설팅도 회계사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컨설턴트랑 회계사가 같은 개념은 아닌데 회계사도 컨설팅 많이 하니까. 그리고 저는 나름 3일 회계법인에서 거기서 이렇게 딜본부에도 있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 컨설팅 업무는 한 적은 별로 없지만 아무튼 이제 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한번 요즘에 블리자드 형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블리자드라는 회사는 정말 대단한 회사고요. 저희 세대에게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추억을 다 만들어준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 되게 유명한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워크래프트라든지 뭐 요즘에는 오버워치 뭐 이런 거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하는 것마다 족족 잘 됐었죠. 과거에는. 요즘에는 조금 헷가닥하고 작년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블리자드는 해마다 한 번씩 블리즈컨이라는 행사를 치르는데 거기서 뭐 신제품 발표도 하고 뭐 이런저런 대회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에 거기서 모바일 게임을 만든다는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굉장히 주가도 떨어지고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Is there any plans to make this playable on PC, or is this strictly mobile forever? Are there any? The current plan is to be on mobile, both Android and iOS. We don't have any plans at the moment to do PC. Do you guys not have phones? Yeah, you guys all have Everyone's got a phones, phone. right? 모바일 게임이 대세는 맞는데 이 블리자드 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그 80년대 생을 주축으로 한 그 이전과 이후 해가지고 요즘 어린애들은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모르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저희 세대가 기대하는 거는 그렇게 막 좀 설레는 추억을 만들어낸 어떤 좋은 양질의 게임을 원했는데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약간 뭐 강화해야 될 것 같고 현질해가지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막 대충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팬들의 실망감이 느껴져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때 골수 팬들이 많이 화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던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딴 걸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절치부심해가지고 뭐 블리자드에서 신제품 발표도 한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하필 그 몇 달 전에 그 하스스톤이라는 게임 대회에서 홍콩 선수가 홍콩 요즘에 민주화 막 이렇게 투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소신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또 굉장히 성급하게 징계를 내리는 결정을 했었어요. 뭐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 결정한 게 굉장히 여론에 안 좋은, 어떻게 보면 불이 막 나고 있는데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블리즈컨이 지나가긴 했는데 반응이 썩 뭐 그렇게, 예. 올해 블리즈컨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팬들이 기대하던 원래 자신들이 만들던 게임이었던 그런 스타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도 반응이 별로 그냥 그랬어요. 여기 한 가지 재밌는 뉴스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좀 블리자드가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블리자드가 지난번에 그렇게 성급하게 그 홍콩 자유를 주장했던 선수한테 굉장히 그 징계를 세게 내렸던 것은 이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그래요. 물론 블리자드가 중국에서 돈을 벌고 싶어 한 것도 맞고, 그래서 중국 시장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 블리자드 지분 구조를 보면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블리자드의 최대 주주는 그 프랑스 미디어 그룹인 비방디라는 그룹이었는데, 여기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 블리자드를 매각하면서 대규모 중국 자금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액타비전 블리자드가 모회사였던 비방디에게 거의 9조 하나로 9조 원을 주고 독립을 했는데요. 이 독립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ASAC2 그룹 컨소시엄에서 한 2조 6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25%를 소유한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근데 이 ASAC 그룹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하면은 중국 최대 퍼블리셔인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텐센트가 진짜 안 하는 게 없어요. 아무튼 텐센트 자체의 어떤 지분율은, 그러니까 텐센트가 들고 있는 블리자드의 지분율은 상당히 낮은데, 어쨌든 블리자드 주식의 25%를 들고 있는 ASAC 컨소시엄을 본인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25%인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재벌들이 작은 지분으로 이렇게 그룹을 전체 지배하는 것처럼 걔네가 스스로 보유하는 주식은 작아도 25% 가진 놈을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블리자드를 25% 지배하는 최대 주주가 된 셈이죠.
그러니까 블리자드로서는 중국 시장도 시장이고 본인 대주주가 중국계이기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블리자드가 왜 중국에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느냐, 여기 보면은 던전 앤 파이터의 위용이라고, 이 게임 아시나요? 던파. 이게 네오플이라는 회사 게임인데 2018년 작년 매출이 1조 3천억이에요.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또다시 신기록을 썼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계사들이 만드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해 매출이 1조 3천억이고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었어요. 이거 실화냐? 당기 순이익이 1조 3천억인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영업비용이 1천억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93%예요.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인데, 일반적인 제조업 영업이익 10%만 나와도 10% 하면 20% 나오면 대박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93%니까 정말 대박이죠. 근데 뭐 이거 워낙 유명한 얘기라 뭐 이제 와서 해봤자 뭐 뒷북이나 다름없죠. 다들 아는 얘기. 근데 이게 이 네오플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임이 사실 던파가 전부고요. 이 던파 수익이 대부분 중국에서 옵니다.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수익성이 좀 안 좋은 게, 와우 같은 게임은 계속 과금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월정액으로 매달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는 스타일인데, 그 외에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워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게임들은 대부분 한 큐에 돈을 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게임을 사면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과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던파처럼 계속 현질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는 그 모바일 게임은 대부분 현질을 유도하잖아요. 저도 쿠키런 같은 거 하면서 지금까지 한 10만원 쓴 것 같은데, 지금은 접었어요. 옛날에 한창 할 때 매달 10,000원씩 넣었거든요. 대단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던파 같은 거는 이제 제대로 하려면 돈 좀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뭐 피파 같은 거 보면은 뭐 카드 뽑는데 뭐 몇백만원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는 뭐 검 하나 만드는데 뭐 10매덕 든다. 여기 보면 리니지 M 리니지 M이라는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된 뉴스인데요. 데포르주2 서버의 K탱크라는 아이디를 가진 유저가 진명왕의 집행검 제작에 성공했다. 이게 뉴스입니다. 이게 왜 뉴스가 되냐면은, 커뮤니티 사이트 인벤이라고 유명한 그 게임 사이트 있죠. 여기 올라온 계산표에 따르면은 리니지 M에서 집행검을 제작한다면 재료비로 약 1,800만원 정도 소요돼요. 1,800만원. 근데 그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100% 확률로 제작을 하면은 1,800만원이지만은 확률을 고려하면 13억에서 18억 정도 됩니다. 게임에서 검 하나 만드는데 13억에서 18억이 드는 거예요. 검 하나 만드는데. 근데 이제 뭐 이분이 얼마 썼는지는 뉴스에 안 나왔지만 13억에서 18억이면 이거 스타크래프트 뭐 이거 한 팩에 한 5만원 팔아서 이거 13억에서 18억 만들려면 얼마나 팔아야 되죠? 그런데 리니지는 저거를 검 하나로 뽑습니다. 괜히 NC에서 그 야구단 운영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거기 NC가 매출이 조 단위로 떨어지는데, 그게 다 저렇게 아이템 사가지고 돈 질러서 이렇게 번 그 매출이거든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요. 사정이 이러니까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저런 게 좀 부럽기도 했겠죠. 그래서 돈을 좀 벌려면은 본인도 이제 과금을, 모델을 이렇게 뭐 가차라고 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뭐 현질을 유도하거나 뭐 이용권을 사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바일이 짱이니까 그 디아블로 모바일을 출시한다고 작년에 했다가 완전히 제대로 욕을 먹었죠. 님 폰 없음 막 그거 있잖아요. Do you guys not have phones? Yeah, you guys all have Everyone's got a phones, phone. right?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고, 다 아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블리자드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스트렝스, 뭐 위크니스, 이거 오퍼튜니티, 스레트, 이거 있죠, 스왑 분석. 요걸 좀 해볼까 해요. 많이 보셨죠, 경영학 시간에. 못 보신 분들은 이게 뭐냐면은 그 기업의 내부 강점이랑 내부 약점, 그리고 외부 기회, 외부 위협,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고 얘네를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전략을 짜자, 뭐 이런 거예요. 이제 회계사니까 이런 거 하고 있죠. 자, 보면 블리자드의 내부 강점이 뭘까? 가장 첫 번째로 엄청난 IP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캐릭터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블리자드가 지금까지 성공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워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거는 막 엄청나게 매니아가 많거든요. 그렇게 매니아가 많은, 인기가 많은 IP를 들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강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충성도 높은 고객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 와우 클래식이라고, 원래는 와우가 좀 나온 지 된 게임인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초창기
와우 출시했을 때 저도 와우 그 오리지널 때 멤버라서 저 오리지널까지는 했었어요. 60렙 찍고 그만뒀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할 때 한창 할 때로 돌려가지고 출시를 했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 자체는 충성도가 높다. 언제라도 블리자드가 좋은 게임만 출시를 하면은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고객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반면에 내부 약점이 뭐가 있냐면은 요즘에 신작 게임들이 잘 안 돼요. 물론 웬만한 게임사보다는 잘 되긴 잘 되지만 옛날엔 정말 하늘 여기서 놀고 있었으면은 블리자드 거 게임 새로 출시됐다 그러면은 그게 막 몇 달을 몇 년을 이렇게 해먹었거든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스타다가 다음 거 나오면 디아블로 나오면 디아블로 하고 그 다음에 워크래프트 나오면 워크래프트 하다가 하여튼 블리자드가 다음 게임을 내기 전까지는 블리자드가 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게 뭐가 재밌다고 조단닝 모으고 그 카우월드 같은 뭐 카우 잡고 그랬잖아요. 와우 같은 것도 보면은 제가 그 흑마법사 좀 했는데 그 사탕 만들어서 주고 그게 뭐가 재밌다고 그걸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옛날에는 게임이 나오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요즘에는 조금 시들시들해요. 히오스도 이렇게 막 고꾸라졌고 오버워치도 조금 요새 안 좋다고 그러고 그나마 오버워치가 최근에 낸 게임 중엔 제일 잘 된 것 같은데 정말 막강했던 그 시절에 비하면은 최근의 행보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 자본의 입김이 좀 있어요. 이 중국이란 나라의 시장이 워낙 크고 또 거기도 눈치도 봐야 되는데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버렸으니까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 좀 선택을 해야 될 하지 않으면 좋을 선택을 막 이렇게 하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거든요. 지금도 피할 수가 없게 됐고 뭐 게임 회사가 뭐 정치니 뭐니 이런 거에 뭐 연관돼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랑 멀리해야 좋은데 또 세 번째가 빈약한 수익 구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 구조가 상당히 빈약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수익을 왕창 내려면은 계속 현질을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막 아이템 사서 막 꽝꽝 막 해가지고 막 여러 개를 사야 제대로 된 거 나오고 뭐 피파처럼 카드 뽑으려면 막 뱅뱅만 원 써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수익이 잘 나는데 근데 이 블리자드 게임은 그게 안 돼요.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팬들이 다 떠나버렸어. 이 충성도 높은 고객이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Hey, just was wondering, is this an out-of-season April Fool's joke? 충성도가 높았던 게 그런 걸 안 하고 좋은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좋은 게임이 뭐 엄청난 IP로는 남지만은 수익 구조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습니다. 외부 위협을 보자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한 것도 위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왜 위협이냐?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막 미국에서도 돈을 벌고 한국에서도 돈 벌고 유럽이나 이렇게 골고루 돈을 벌면은 조금 나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 특정 국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위험해요. 왜냐면은 그러다가 그 국가에서 인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이번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중국 시장이랑 이쪽 다른 시장은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상당히 특이해서 여기에 맞게 입맛에 맞게 게임을 개발하면은 밖에서 보면 좀 이질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리치왕의 분노 같은 거 언데드가 주로 나오는 게임이었는데 그 막 해골이나 이런 게 안 된대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죄다 그거를 이렇게 막 언데드를 막 피부가 맨들맨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골이나 좀비를 다 이렇게 막 피부가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 만들어서 막 이렇게 패치를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상태로 해외에 다른 나라에 출시를 하면은 야 이거 뭐냐 뭐 이런 소리 듣게 되겠죠. 막 여기서는 막 정치에 관련된 예를 들어 뭐 혁명을 일으키다든가 뭐 이런 스토리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스토리나 어떤 게임 표현 같은 것도 많이 제약을 받는데 그런 거에 의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위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LOL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기존에 스타크래프트가 그렇게 인기를 끌고 블리자드를 그 스타의 어떤 킹왕짱 자리에 올려놨던 계기 중에 하나가 스타 리그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리그가 어떻게 보면은 잘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더 인기를 끈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뒤로는 스타리그처럼 인기 있는 리그가 없었어요. LOL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물론 뭐 몇 가지 리그가 있긴 했죠. 오버워치도 대회가 있고 뭐 워크래프트도 대회가 있고 저 이렇게 장제오 옛날에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제가 게임을 하는 건 싫어요. 게임을 싫어하는 거 아니고 게임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지면은 엄청 열받거든요. 이기면 이만큼 기쁜데 지면 잠이 안 와가지고 보통 게임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게임을 많이 봤는데
리그가 스타리그 이후에는 거의 좀 비리비리했어요. 그러다가 LOL이 빵 하고 떴죠. 요즘에 페이커는 다들 알잖아요. 페이커는 연봉이 어마어마한데 페이커가 아무튼 그렇게 LOL 대회가 성공을 하면서 LOL이 큰 인기를 끄니까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본인들 만든 게임으로 그렇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키오스도 얼마 전에 리그 그냥 강제로 종료시켜버려서 말도 많고 이렇게 보면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외엔 또 뭐 모바일 게임 시장이 워낙 강세인데 블리자드가 여기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 모바일 좀 게임 좀 내보려고 했더니 야 이게 대세라며 라고 내보려고 했더니 막 팬들이 야 그러지 마라고 화내고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외부 기회가 바로 마블이에요. 마블. 모두의 마블 아니고요.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 나오는 바로 그 마블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대성공입니다. 저는 이걸 기회라고 봐요. 뭔 소리냐? 이제 느낌 오시죠? 예. 결국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블리자드의 수완을 보면요. 이미 이 IP랑 충성도 높은 고객, 그러니까 팬은, 매니아층은 있는데요. 게임하고 관련돼서는 죄다 안 좋아요, 여기는. 일단 신작 게임도 못 만들지. 중국 자본 들어오고,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도 많이 증가하고, 수익 구조도 빈약해. 모바일 게임도 못해. 경쟁사 대회는 성공하고 있는데, 지네들 대회는 안 되고 있어. 보면은 게임 쪽으로는 호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블리자드가 앞으로 좋은 게임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돈을 잘 벌까?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와서 뭐 디아블로 신작 낸다고 하는데 디아블로 4 이거 만들어도 이게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와우 그거 트레일러 보니까 어쩌다가 실버나스가 그렇게 어쩌다가 실버나스가 거기까지 갔나. 리치킹은 그냥 박살을 내던데 게임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마블처럼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이 엄청난 IP 있잖아요. 이 IP. 충성도 높은 고객을 들고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영화를. 마블이라는 회사를 생각해보면은 사실 지금 MCU가 터지기 전까지는 거의 망하기 직전 회사였습니다. 마블이 가지고 있던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이런 캡틴 아메리카 이런 캐릭터들이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물론 매니아층이 있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만들어내는 상품들이 돈을 벌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과감하게 영화에 뛰어들고 나서는 대성공을 거두었잖아요. 지금 블리자드는 이렇게 게임 만들 때가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IP를 이용해서 영화를 만들면 됩니다. 이번에 블리즈컨 봐도 시네마틱 이런 영상 되게 잘 뽑아내잖아요. 그런 어떤 연출이랑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성공할 거라고 봐요. 물론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워크래프트 전쟁에서 막 그 영화 얘기를 하실 분이 있을 텐데 적어도 그 영화는 마블 초창기 영화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언맨이 굉장히 성공하긴 했지만은 마블 초창기 영화를 생각을 해보세요. 헐크 뭐 인크레더블이라든지 퍼스트 어벤져라든지 토르 1편 막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처참하거든요. 뭐 퍼스트 어벤져 재밌게 봤다는 분도 주변에 계시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퍼스트 어벤져도 거의 쓰레기고 토르도 1편도 그냥 쓰레기잖아요. 토르는 2편까지 쓰레기야. 3편이 정말 갓띵작을 뽑아내긴 했는데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도 자리 잡기 전까지는 좀 병맛이었어요. 그 어벤져스 1탄을 계기로 이제 확 전환이 되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워크래프트 영화는 나름 괜찮았다고 보고요. 사실 그거는 영화로 어떻게 보면 내기 그렇게 좋은 스토리도 아니었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소스라든지 쓰라리라든지 이런 애들은 전혀 등장도 안 했잖아요. 만약에 극장에서 쓰라리 막 호드를 위하여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포호드 막 이러면서 막 록다 이러면은 그거 안 보러 갈 거예요? 전 보러 갑니다. 그리고 DVD도 돈 주고 사고 저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서스가 영화관에서 되게 멋있는 연출을 하면서 헐리우드 배우가 그 갑옷 입고 와가지고 푹 찌르면서 Succeeding you father 그러면 그거 안 보러 갈 거예요? 그거 안 보러 갈 거냐고. 보러 갈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 얘기가 공감이 안 되면 우리 나이 때가 아니야. 우리 나이 때는 그거 무조건 보러 갑니다. 그리고 옛날에 아이언맨이 막 이런 거 이렇게 막 그 매니아들만 알고 주변 사람 아무도 몰랐잖아요. 영화가 터지면은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 그게 영화로 만들어서 터질 만한 충분한 포텐셜이 있습니다. 물론 잘해야겠죠. DC처럼 이제 근데 DC는 조금 태생이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스티스 리그 같은 똥을 사람들이 보러 가는데 저걸 막 Succeeding you father를 거기서 하면은 그거 안 볼 거냐고요. 만약에 캐리건이니 짐 레이논이니 그런 거 영화로 뽑아가지고
그래픽 멋지게 해서 내면은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다 보러 갑니다. 영화가 완전히 망작만 아니라면은 중간 이상만 하면은 대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내부 강점에다 사실 생략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와서 쓰자면은 이 블리자드 하면 시네마틱 영상이거든요. 그 뭐 고짐고 막 그거 말고 고짐고 말고 예. 평소에 이 블리자드 영상을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이것만 따로 모아놓고 봐도 충분히 그 어떤 영화처럼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좋은 강점을 살려서 마블이 대성공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장편 영화에 대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여러 편을 막 20몇 편을 내는 시리즈에 대해서 좀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된 이 관객들이 그거를 기다릴 수 있게 된 시점에 쫙 끌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게임하려고 하지 말고 게임은 니네는 글렀어 이미. 너네는 강을 건넜어 이미. 영화 산업에서 돈을 벌면 여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 그걸 바탕으로 그 자금력으로 중국 자본에게서 해방도 되고 비방돼서 탈출한 것처럼 텐센트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 돈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중국 시장 의존도도 낮추고 그래서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또 그거를 영화에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저는 DC처럼 서둘러서 막 저스티스 내고 막 이런 뻘짓하지 말고 좋은 스토리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탄탄하게 워크래프트 뭐 디아블로는 좀 내기 힘들려나? 디아블로, 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이런 좋은 IP를 가지고 한 10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편의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천천히 진행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잘 되면은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드라마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블리자드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블리자드가 안 돼. No. 여기는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고짐고 가라고 이쪽으로 영화를 노리기를 이 좋은 IP로 훌륭한 컨텐츠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제대로만 만들면은 제가 돈 많이 써줄게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뭐 오늘 영상을 제가 뭐 이걸 한다고 블리자드가 보겠습니까마는 블리자드 코리아는 볼 수 있지. 근데 코리아가 뭐 거기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간에 헐리우드에서 돈 벌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니까 이게 워크래프트 그 후속 영화도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안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 메디브랑 굴단 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한테 쓰라리랑 아서스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관에서 캐리건 뭐 제라툴 제라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더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빙판으로 김기현 성우님이 그거 더빙하면은 전 영어를 일단 보고 더빙판을 또 보러 갈 그런 어떤 의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 매니아들이 저는 근데 거기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거기 매니아들 엄청 많거든요. 나는 그냥 찌끄레기 저 같은 사람도 돈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잘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블리자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블리자드한테 게임은 이제 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뭘 해도 안 될 거예요 이제. 마블처럼 IP 팔면서 연명하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IP 다 들고 있을 때 영화산업으로 넘어가시기를 강력하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 영상이 재미가 있고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